이번 기사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코미디닷컴에 1월 12일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독감 환자와 이주. 게임하고 운동하고 독감 걸릴까? 안 걸릴까? 실험 보니 요 제목이잖아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독감 환자 5명, 건강한 사람 11명이 이 제목처럼 2주 동안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11명이 독감 환자와 같이 생활했는데 11명 중에 독감이 전염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게 이제 내기 그런 겁니다. 한번 기사 보시죠. 자, 봅니다. 첫 문장. 독감 환자들이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도 독감에 걸릴까?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독감 환자가 가득한 방에 들어갔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이 이 독감에 걸린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며칠 함께 보내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연구는 그냥 실험실에서 가상적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좀 뿌린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실험의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을 일부러 독감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구는 이제 아예 같이 생활하게 만든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재밌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자, 11명이 2주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다. 자, 이게 뭐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독감 환자와 이제 2주 생활. 그러면 몇 명이 감염되냐? 자, 이 궁금증이잖아요. 11명인데. 그러면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가 볼게요. 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네요. 자, 이 연구진은 자연 감염된 독감 환자와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어떤 공기 전파를 정밀하게 관찰한 최초의 통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에 지난 1월 7일자로 발표했다. 자, 그러면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지만 일단은 이 근거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 플로스는요, 상당히 근거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별점 5개 기준으로 한 4.5점 이상 줄 수 있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상당히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연구 내용들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이 많아서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을 했고요. 미국 볼티모어 인글 호텔에서 격리된 층을 실험 공간으로 사용했고요. 실험은 2주 동안 했고 격리해서 코호트로 운영을 했고요. 건강 지원자들은 약 14일간 차단돼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서 이제 자연 감염된 사람들이 참여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게 정리를 안 한 이유는 밑에 다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연 감염된 독감 환자는 5명이며 모두 실험 이전에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된 상태다. 자, 이들이 접촉한 건강한 참여자는 11명으로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다. 연구진은 잠깐의 접촉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생활하도록 했다. 자, 요 상황이 좀 길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기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독감은 지금처럼 한겨울에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12월, 1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한겨울. 시기는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공간 딱 통제했죠. 호텔, 격리. 이제 외부 조건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죠. 시기간의 시간. 2주 동안 격리. 요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들고 다음에 사람은 보면은 이제 환자 5명 플러스 이제 건강한 사람 11명. 그러니까 16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섞어주는 이제 그런 활동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노출 상황은 총 23차례 진행됐고 한 번의 상황은 2시간에서 4시간 가량. 그다음에 전체 노출 시간은 82시간에 달했다. 자,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게임도 카드 게임과 같은 공동 활동을 했으며 요가와 스트레칭, 춤과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도 함께 했다. 그리고 펜, 태블릿, 마이크 등 공동 물품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상황도 포함됐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자 5명과 건강한 사람 11명이 한겨울에 호텔에 격리돼서 2주 동안의 공동 생활을 합니다. 자, 이들은 말입니다. 일단 하루에 총 23차례 만나는 거죠. 23차례 만나는데 한 번 만나면 2시간에서 4시간. 그러니까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서너 번씩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82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그냥 일상적인 근무 조건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근무할 때 이거는 이제 2주 동안이니까 이제 주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말 빼고 우리가 이제 이 82시간이라는 개념은 직장에서 그냥 우리가 독감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춤도 추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운동하고, 뭐 또 이제 물품 사용,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조건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자, 물품 중에서 제가 상당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펜을 내가 쓰던 펜을 네가 써봐. 또는 태블릿도 내가 쓰던 태블릿을 네가 써봐. 이런 것은 우리가 독감은 우리가 물건으로 옮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이크예요. 우리가 독감 환자가 쓰던 마이크를 내가 쓰고 싶지 않죠. 근데 마이크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연구진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설계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활동을 하게 했다는 거죠. 연구진들의 어떤 그 노력이 상당히 좀 우리가 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이 재밌는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이제 통제를 하냐면요. 실험이 이루어진 공간의 환기 조건은 의도적으로 제한됐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질환이니까 독감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기 조건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설계를 합니다. 외부 공기 유입에 따라서 환기율이 낮았지만 대신 히터와 제습기, 팬 장치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서 실내 공기가 빠르게 습기도록 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공기 중 바이러스가 특정 지점 내에 고농도로 머무르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자,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연구진이 뭐 쉽게 말하면 창문을 못 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문을 열면은 뭔가 이제 통제하는 조건이 달라져요.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격리를 철저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못 들어오게 통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히터와 제습기, 팬 장치. 자, 히터와 제습기, 팬. 이게 뭘까요? 히터라는 개념은 자,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제습기는 습도를 조절하는 거죠. 팬은 공기
뭐라 그럴까, 조화, 공조, 그러니까 공기가 잘 섞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장치를 배열한 것은 공기의 어떤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분포를 아주 균일한 조건으로 딱 잘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기를 막 섞게 만드는 이런 이제 배려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인구진이 의도한 게 뭐냐면은 공기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이 공간 안에서 골고루 잘 섞이게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 조건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주를 지낸 겁니다. 자, 2주를 지내는데, 자, 체크를 합니다. 실험 기간 동안 연구진들은 이 참가자들의 증상을 매일 모니터링 합니다. 2주 동안 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뭘 체크하냐면은 비강 면봉.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검사 때 한 거 있죠. 코 찔러서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타액, 침 분석하고요. 혈액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매일매일요. 그리고 감염 여부 판단은 이제 단순한 증상 발생이 아니라 분자 진단 검사법까지, 그리고 혈청학적 검사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그냥 증상이 생겼다고 감염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 바이러스가 감염됐냐는 것들을 이제 분자 진단 방법으로 또는 혈청학적인 검사 방법으로 확인까지 했다는 거죠. 꼼꼼하게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이분들을 꼼꼼하게 관찰을 했는데, 자, 결과가 재밌습니다. 분석 결과 건강한 참가자 중 누구도 독감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PCR 검사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는 그 예단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독감 환자가 가득한 방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잠시도 아니고 2주 동안에 뭐 같이 대화하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독감에 걸릴 거야. 또는 일부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릴 수 있겠지만은 11명 중에 몇 명은 걸리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걸렸고요. 또 아무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연구진들이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보세요. 자, 연구진들은 독감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첫째, 감염자들의 기침 빈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자, 이건 쓰겠습니다. 자, 이유를 분석하기 첫 번째, 기침 없다. 이게 좀 신기한 건데, 기침을 별로 하지 않았다. 없다는 아니네요. 그냥 기침 빈도 낮다. 이게 기침 빈도가 낮았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비강, 그러니까 코 안에서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실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독감 환자는 자기 코 안에 이제 이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기침을 별로 안 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가 별로 바깥에 나오지 않았을 거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왜 환자들이 기침을 안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요겁니다. 아까 말한 온도와 습도, 공기 조화, 이게 미리 조건을 통제해 놨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와 공기를 골고루 섞은 조건에서는 기침을 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침을 자주 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이 몸 안에서 그 가래라든지 호흡기에 그것들이 이제 갑자기 기침을 하는 상황들을 만드는데, 환경을 균일하게 바꿔버리고 창문도 못 열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별로 환경 변화가 없으니까 기침할 일이 별로 없으셨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연구팀이 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또 실내 공기가 지속적으로 혼합되면서 감염자의 호기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특정 개인에게 고농도로 전달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기 조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혼합됐다. 공기가 이제 막 섞여서 이 바이러스의 농도가 낮았다. 자, 이거는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농도 낮춰.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막 섞어버리니까 뭐 기침 조금 한 여기 바이러스가 확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농도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 전달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턴 교수가 뭐 이제 마스크가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읽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참가자들이 이제 면역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까 위에서 이 참여자 11명이 30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11명인데 여기 있죠. 연령이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은 누가 봐도 이제 좀 건강한 사람의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30대 청년이 이제 건강하니까 아마 이 독감 바이러스의 이제 면역력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자, 연구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밀턴 교수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독감 유행기에는 모두가 감염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번 연구에서 전파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면 독감이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집단 감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이 감기든 독감이든 막 집단적으로 막 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구를 보면은 뭔가 이제 이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 또는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독감이 잘 퍼지나 이제 요게 궁금하잖아요. 이 조건은 이제 이겁니다. 갇힌 공간. 그러니까 뭐 아예 답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갇힌 공간, 밀폐된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높고요. 다음에 이제 환자가 많다. 아니, 환자가 많으면 뭐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거죠. 다음에 기침을 많이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파가 높은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바이러스 농도가 높고 이렇게 농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독감 전파가 심할 것이다라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팬을 돌리고 다음에 히터를 돌리고 그다음에 제습기를 가동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공기청정기가 이 독감을 전파를 적당히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는 건데 이 논문을 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가 이 청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뭐 바이러스를 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잡는 게 아니고요.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이제 닫힌 실내 공간에서는 이제 전파를 막을 수 있다라는 데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 30대 청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떨 것이냐는 것은 뭐 아직 연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또 노인 중심으로 또는 어린이 중심으로 한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다른 나이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기사를 정리를 하면요. 아무리 독감이라도 이제 좀 닫힌 공간에서 공기를 이 흐름을 골고루 해서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고 두 번째 기침을 적게 하게 하면은 상당히 그 전파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뭐 이 논문에서도 이제 연구자 밀턴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마스크 쓰는 게 뭐 최고 좋습니다만 일단 이제 이 논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공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